안녕하세요. 홍수작입니다. 4월 17일 월요일 내일 관심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뭐 이제 타이틀로 약간 좀 어그로성을 좀 끌기는 했는데 누가 대장인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때가 됐다. 그 지난주에 뭐 이제 관심주로서 이제 포스코 그룹이 계속 이제 올라오면서 월요일날 시장에서 어쨌든 정해줄 테니까는 지켜보고 나서 이제 좀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론은 오늘 포스코가 아주 강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안 죽었죠. 에코프로도 안 죽고 그리고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원전이 물론 일정 매매이기 때문에 4월 말에 이제 방미 일정을 앞두고 이제 올라올 거라 예상을 하면서 꽤 오랫동안 지금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와중에도 오늘 그래도 강력한 모습을 원전이 한번 뚫어주면은 얘네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죠. 그리고 작년에 이 태조 이방원에서 강력한 대장 역할을 했던 얘네들도 죽지 않았어. 야, 우리도 무시하지 마라는 모습으로 약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그 인버스 쪽으로 포지션을 많이 잡고 계신 분들은 좀 줄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일단 선물 기준으로 해서 상단은 340 하단은 327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차트를 좀 보고 있으면은 상단이 여기 좀 있으니까는 좀 남았죠. 그리고 하단이 이제 327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하단보다는 아직 어떤 뭐 급격하게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윗방향으로 확실히 좀 더 열려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제 매매 동향을 잠깐 좀 보시면은 한쪽 방향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것보다도 장 초반에는 사자 팔자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다가 장 오후에 12시 이후에 이제 선물을 좀 이렇게 들어주면서 방향이 좀 가닥이 좀 잡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나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뭐 1800, 2000까지도 갔던 게 많이 줄여서 이렇게 마감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사실 굉장한 어떤 파괴력을 보여준 거는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들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매수했다가 시장이 들어올림으로써 많은 이득을 보면서 차익 실현하고 포지션을 그렇게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 뉴스가 꽤 많이 있는데 일단은 TSMC입니다. 월 매출이 첫 감소 뉴스가 좀 나왔고 버핏이 이제 매도했다고 하는 거는 꽤 오래전에 나온 뉴스죠. 그래서 반도체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어떤 재고 자산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효과는 시장에서 나타날 거다. 그런 언론에서 이제 말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마다도 자연스럽게 올라올 테니까 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한은에서 이제 중국 리오프닝 효과 중국에서 이제 CPI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내일이나 이번 주에 이제 좀 이렇게 지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미 중국 쪽으로 이제 한마디로 수출이 조금 미비하다는 거죠. 중국 쪽의 수출이 좀 미비하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방산업체 회장이 이제 방한을 해서 20조 원의 추가 계약을 조율을 한다. 이거는 사실 이제 뉴스가 좀 나와서 이제 뭐 오늘 현대로템 등이 좀 오르기는 했는데 특히 이런 그 계약 관련된 거는 일반 개인들이 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저는 이제 현대 로템을 이제 자리가 여기서라면은 좀 해볼 만한 자리라서 이제 좀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원전을 좀 중단을 하고, 핀란드는 최대로 가동을 하지만은 이 뉴스보다도 일단은 주말에 있었던 이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IP 분쟁이 좀 일단락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진행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디테일한 내가 얼마 먹고 네가 얼마 먹고 뭐 이 정도만 좀 남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뉴스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방미를 앞두고 이제 실무진 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뿌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찌라시 그 형식으로 이제 뿌리는 게 아니라 이거 얘기 잘못하면은 충분히 이제 뭐 나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믿음이 좀 가고 중국에서 이제 철강 관련해가지고 이제 생산량을 좀 조절한다고 해서 철강 관련된 특히 이제 뭐 포스코나 다른 거 지금 올리면서 그렇게 약간 연막을 치고 있는데 포스코가 오르고 있는 거는 이렇게 그룹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철강이냐 아니면은
2차 전지냐 라는 말들이 많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어떤 오늘 장 마감했을 때 보면은 2차 전지의 추가 계약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철강은 중국 쪽에서도 지금 리오프닝 효과가 좀 지연되고, 아무리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이제 철강을 생산량을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수혜를 입는다고 하면은 현대제철이나 그죠? 뭐 동국제강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올라가야죠. 근데 얘네들 하는 그 들어온 돈을 보면은 미비합니다. 미비해.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2차 전지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원전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방산 관련된 부분들, 그 정도가 지금 되지 않을까? 누가 대장인지 지켜봅시다. 자, 오늘 상가 같은 종목들 보면은, 일단은 포스코 DX, 예전에 ICT죠. 포스코 스틸리온, RF 세미, 비츠로 시스, 선바이오, 이부 첨단 소재, 이화전기, SM100셀, 이름만 들어도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스코 DX가 마지막에 상한가를 붙였는데 약간 좀 오버한 감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다 올랐는데 거래대금을 대략적으로 합산을 해보면은 거진 5조. 예전에 이제 그 에코프로하고 프로비엠이 합산해가지고 계속 5조 원 정도 나왔는데 그 정도에 육박을 하는 금액이 좀 나왔다. 그렇게 해서 내일도 오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고점에 물리시는 거는 좀 조심하시고 지켜본 다음에 하루 이틀은 최소한 눌릴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포스코 쪽에서 이제 그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이죠.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전에는 포스코 이 퓨처엠이 거래대금 하고 난 다음에 쉬고 거래대금 쉬고 했는데, 오늘 모양새는 급등주 양상으로 가는 모양새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부분이 오늘 여신이 좀 드러났고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전체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랑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매동이에요. 매동. 매매 동향에서 에코프로가 올라갔을 때 그 무지막지했던 그 순매수 양상이 종목별로 조금씩 좀 다릅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오늘 700억 정도 이제 개인 순매수로 이제 끝나긴 했지만은, 얘보다도 포스코 홀딩스죠. 3천억 규모 이상의 이제 개인 순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이 정도의 이제 물량이 좀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기관 쪽에서의 이제 그 쇼크오버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개인은 완전히 판단을 이거 지금 공매도에 모가지를 잡았다 싶어서 여기에 지금 올인을 지금 해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포스코. 자, 포스코 홀딩스의 지금 공매도 잔량을 지금 보시면요, 4월 12일까지 지금 97만 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보면은 하루에 한 10만 주씩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13, 14가 지금 체크되지 않았지만은 공매도가 지금 잔고가 한 100만 주가 지금 넘었을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뭐 10억, 100억, 지금 단위가 10억 원이거든요. 10억 원대, 500억 대 막 이런 식으로 늘고 있다가 1000억 원대, 2000억대, 뭐 3000억대, 지금 한 5000억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약점 잡혀서 지금 공매도가 작살이 날 건지, 아니면은 조금 여기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 위에서 지금 공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상승을 할 때 오전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후에 눌리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어요. 이게 언젠가는 한 번은 바뀌어서 여기서 확 들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요게 안 나오면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하여튼간 좀 진행을 하면 할수록 확신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시는 거고, 근데 신규 진입은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죠. 밑에서부터 자꾸 올라오신 분들은 이제 공매도 잡고 이제 박살나는 거 즐기면서 이제 가시는 거고, 그런 모습.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먼저 상한가를 좀 찍어줬어요.
가장 먼저 좀 찍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분명히 좀 있고, 단지 이제 위쪽으로 갔을 때는 아직까지는 여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물대가 좀 존재하기는 하기 때문에 내일 아마 상승했을 때 매도량이 나오는 거를 좀 봐야 한다. 얼마만큼 받고 나서 올릴지. 근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게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 장기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개인들이 굉장히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흐름상 너무나도 지금 핫한 종목이 되어버려서 그럴 수가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잘 이제 리듬을 타시면은 수익 내기는 좀 나쁘지 않을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지금 돌아왔다. 포스코. 마지막으로 이제 퓨처엠 정도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달은 원래 그 4월 말쯤에서 5월 초에 추가적인 계약,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나 아니면 다른 업체 굵직굵직한 데서 에코프로 BM은 뭐 추가 계획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 공용연하게 떠돌고 있잖아요. 그게 포스코부터 지금 뭐 계약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오늘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게 거래대금이 포스코 그룹이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줄어들 때까지는 당분간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에코프로의 맥점이었죠. 맥점 61만원을 지지해 주거나 돌파해 주면은 얘는 그땐 괜찮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요 자리 지지 돌파하고 나서도 한 번 더 해주고 오늘도 밑에서 시작하다가 11시 부근에서 돌파 이후에 지지받고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매매를 해도 얘는 금액을 크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단기 매매하시는데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은 다시금 좀 더 이렇게 좀 순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가 달려줄 때 에코프로가 옆으로만 횡보만 해줘도 이렇게 해주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이 상승 추세선 이런 식으로 오늘도 여기 딛고 올라가잖아요. 여기 안 깨고 움직이면은 강세로 가고 조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누울 때 아마 여기를 깰 거예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좀 잡아가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아직도 살아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좀 진행을 하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박셀바이오를 좀 봐야 되는데, 박셀바이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상한가 갔던 박셀바이오가 충분히 장 초반에 강하게 밀어 올렸기 때문에 월요일날도 시세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매매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지 장중에 이제 거래 대금이 높아져서 이런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오면은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빠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움직임이 좀 있죠.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이 밴드 구간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데 수익 나셨다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박셀바이오 오늘 6천억 터졌어요. 6천억 15에서 20%요 밴드 구간에서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가는 거는 갈 수도 있죠. 요즘 상황이 좀 그렇긴 하니까는 근데 다른 게 있으니까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같이 볼 게 이제 카나리아 지금 투경 상태인데도 오늘도 5% 상승으로 지금 마무리를 좀 해줬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변곡점 근처에 이렇게 와 있으면은 지켜보고 난 다음에 확실한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오늘 드디어 이제 움직여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요런 가격 뚫고 나왔죠. 지금 원전주를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차전지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막 매수하시다가 원전? 야 그거보다도 2차전지가 낫다고 해서 2차전지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야 원전 올랐으니까 늦었네? 2차전지만 계속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라인을 뚫고 다시 이제 2만원대로 올라오시면은 늦게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늦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라인에서 이미 다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는 아마 이 정도 이제 가격대가 되실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제 지지 라인도 그려드리고 설명도 많이 드리고 예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의 이제 판단으로 이제 좀 들어갈 텐데 4월 말까지 이제 끌고 가시거나 최소 이번 주까지는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이번 주까지는 끌고 가시거나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방미 관련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지만은 하루 이틀 막 급등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도 보면은 나쁘지 않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약간의 그 세력 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한전기술. 한전기술이 오늘 14%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해줬고, 사실 여기서 이 82,000원 요 라인 있잖아요. 여기서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여기를 그렇게 무리 없이 뚫어주고 지지도 굉장히 좀 잘해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82,000원 돌파 이후에 뭐 잠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매매 동향도 아마 오늘 꽤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 쪽으로 자금이 꽤 많이 쏠려서 이 원전이나 아니면 방산 쪽이 아니면 또 바이오 쪽이 좀 미비하기는 했는데, 내일 포스코가 끝나는 날 그게 중요합니다. 포스코가 내일도 올라가고 모레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얘네의 상승이 조금 더뎌지는 날 반대로 치고 나오는 종목을 우리는 주시를 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전기술 지금 82,000원 돌파해서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이 위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힘을 갖고 움직일지는 이제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랑 같이 움직였던 게 보성 파워텍, 그 다음에 뭐 한전 KPS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기술. 우리기술이 이제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원전주 관련된 녀석들은 진짜 확실한 건이 있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이렇게 큰 게 쭉쭉 갑니다. 물론 얘네들도 따라오기는 하겠지만은 얘네들은 그 단기 세력이 끊어먹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서 두 개를 좀 이렇게 혼합해서, 예를 들어서 뭐 G2파워라든지, G2파워 지금 잠깐 쉬고 있죠. 오늘 3% 올랐는데, 피코그램 뭐 이런 종목을 좀 섞어서 이제 보유하시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원전 이거 5개 다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섞어서 가져가셔라. 그리고 이 방산 관련해서 오늘 현대로템을 잠깐 차트를 좀 봐야 됩니다. 현대로템이 어제는 약간 음봉으로 해서 이제 마감을 좀 해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 갭을 띄어서 이 구간을 좀 잘 버텨주면서 마감을 좀 해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량 터트려가지고 했던 종목이잖아요. 마지막에 11월 달에 여기 강력한 거래대금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한 4개월 정도 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랜만에 지금 다시 이제 올라와 주는, 거래량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기는 한데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그렇게 주저앉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이 올라와서 얘보다는 현대로템 자리가 좋아서 현대로템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가 52,000원 돌파해서 다시 고개를 좀 들여줬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요런 식으로. 그리고 LIG 넥스원이 제일 좀 미비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방산주는 지금 요 상위 3개 위주로 지금 보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 코스닥을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관련주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니까는 바이오 관련주인 셀트리온 조금 이제 하락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이제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지금 2차전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관련된 바이오주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좀 쉴 때 아마 바이오가 다시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미 경제단 관련해 가지고 물론 뭐 2차전지 그다음에 뭐 원전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도 들어간다는 거,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들어간다,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짓도록 할게요. 종목들이 꽤 많지만은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고 내일 장 끝나고 다시 뵙도록 할게요.